한양 도성 구간이 약 18.7km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백악이라든지 인왕이라든지 낙산이라든지 목멱선 같은 구간에는 성곽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 부나 주택가 부분에서는 성곽이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 꽤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곽의 흔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 도성 전 구간을 이제 성곽을 복원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지도 카카오맵에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장소가 한성대 입구 5번 출구로 나와서 뒤를 돌아 보시면 이렇게 해화문이 나옵니다. 해화문을 따라서 이 골목길을 따라가면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가 나옵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 서울시장 공간이 있던 장소고요. 이 골목길을 따라서 오른쪽 골목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두산 빌라가 나오고요. 중간에 교회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경신중학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골목을 따라서 하면 경신고등학교, 그 다음에 왕돈가스가 있는 상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가 이 골목길이 과거에 한양도성 성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가 대동여지도의 도성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낙산입니다. 그러니까 낙산을 지나면 해화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성북동이 보이는데요. 해화문에서 성곽을 따라서 성북동 방향으로 가는 길이 오늘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도, 이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한양도성 성곽이 성곽의 복원이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성곽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전투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전쟁을 대비하는 공간이고 산이기 때문에 이제 성곽이 많이 복원되고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한양도성은 기본적으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공간에 경계를 설정하는 도시 시가지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산성에서는 사람이 별로 살지를 않지만 도성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양도성은 현재의 유적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유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는 한양도성의 의미가 과거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낮아지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일제의 입장에서 한양도성은 중요한 유적이 아니고요.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문화재의 가치 같은 것들을 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 20, 30년 사이에 이제 문화재의 가치라든지 성곽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지만 과거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당시에는 조선시대 유적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골목길은 이제 이 건물이 과거에 그 서울시장 공간입니다. 조선시장이나 그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여기에 살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양도성이 중요한 장소니까 시장이 선거하기에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서울시장 공간 여기를 한양도성 대화동 전시안내센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시장들도 선거하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은 이 문화재의 가치를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런 과거의 돌들이 있고 여기에 수리한 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석사과정 때 이 골목을 답사를 가니까 여기에 이제 지게차라든지 이런 돌들을 놓고 다시 축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성곽 주변은 그렇게 가난한 그러니까 부자들이 살던 동네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예서울시장 공간 골목길에서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하려고 보존을 한옥이 아니라 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이 이런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옛서울시장 공간 뒤쪽 골목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성곽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빌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아래에 돌들이 조선시대 도성의 성곽돌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가가 되니까 성곽이 이제 중간중간에 흔적을
볼 수 있는 끊어진 구간들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빌라도 짓고 살다 보니까 길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 성곽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곽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그비 오는 날 물의 흐름을 보면 물이 이쪽으로 가는 것과 앞쪽으로 오는 것과 뒤쪽으로 오는 것은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요 경계선 자체가 요 경계선의 안쪽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도성안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물이고요. 여기는 성 밖으로 나가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골목길에서 과거에 성곽의 경로를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성곽이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닌데 성곽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가시다 보면 여기 교회가 보이고요. 교회로 연결되는 담벼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과거의 성곽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신고등학교 뒤편인데요. 여기가 학교가 있고 학교 담장 아래에 과거의 성곽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골목을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도 보이고 담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새로 쌓은 축대도 보이는데 그 아래 돌들이 성곽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도성은 산성이 아니라 도성이니까 사람이 살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도성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때는 이 문화재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 위에 사람들이 그냥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성곽이 조선시대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성곽을 복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런 일상생활의 공간 속에서 성곽의 흔적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골목길을 지나가면 이쪽에 이제 왕돈가스 집들이 몇 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는 골목길이에요. 이런 골목길에다가 차라리 보도블록으로 이런 길 위에다가 성곽 마크를 새겨주면 오히려 일반인들도 여기가 과거의 성곽 길이었던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완전히 되돌릴 수가 없다면 과거의 흔적인 성곽의 흔적을 찾고 그 경로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사람들이 성곽 18.7km 전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원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복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